법주님, 네. 저 그 청국장 분말 그거 하나만 주문해. 아 분말 네. 그리고 보세요. 법주님 저는 청국장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래 청국장 너무 맛있어요. 된장도 있나요? 아 그럼 된장도 있어요. 청국장 있는데 된장이 있어야죠.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산면가 010-8322-5013 예, 오늘 나온 리얼미터 정기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부터 영장 심사 전까지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주님. 힘이 납니다. 예. 아, 요즘 뭐 네, 세상이 민심이 워낙 숭숭해서 그런지, 뒤숭숭해서 그런지. 예, 예. 저도 요즘 밤에 막 악몽에 좀 시달리고 합니다만은 네, 이 요즘 저희 방송에 이렇게 뭐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에 보면은 이 좀 뭐 법주님에 대해서 조금 뭐 사주가 조금 불발한다, 뭐 불발탄 얘기도 나오고 또 뭐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역시 민심과 네. 우리 방송은 함께 따라가나 봐요. 그리고 우리 이 법점에 대한 평판도 함께 이렇게 아, 움직여지는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 예.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제가 좀 한마디를 하고 가겠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일반 하늘에서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하늘의 신이 노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면 누구 탓을 합니다. 왕이 잘못돼서 그래. 나라님이 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랬는데 이 사주라는 거는요. 인간사의 기륭을 알아보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번개가 친다고 하늘이 노했습니까? 그리고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든다고 세종대왕의 덕이 부족한 겁니까? 그래서 인디안들은 그 인디안 기우제라 그래서 네.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덜어버리죠, 아예 그냥.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기우제 지내고 태종 때도 그랬고 세종 때도 그랬고 세종 때 기우제 지내다가 몹시 아팠습니다. 이 사주라는 거는요. 사주 팔자라는 거는 맞고 틀리는 것을 맞추는 직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이 이렇게 매번 나가는 방송이지만 재미있게 하고 흥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숲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지를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또 질책은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자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만 짤뚱만한 다리만 만지고는 절대 코끼리는 코가 길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껍기만 하고 둥글기만 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갖고 그것만을 향해서 풀이해주는 딱 맞추기를 바란다면 그거 딱 한 개, 딱 그거는 점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풀든지 아니면 신발이 좋은 무당 선생님한테 가서 풀든지 그런 분을 찾아가서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도록 하세요. 명리학은 맞고 틀리는 OX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과거, 현재, 미래 또 더 나아가서 조상, 자식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변이라고 하며 그 통변에는 변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만 얘기할 때도 있고 가지만 얘기할 때도 있는 이 변수 그걸 큰 흐름 안에서 들여다본다면 정말 고도의 정말 난이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이 매번 틀리네 맞지도 않네 이런 정말 난잡한 소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분들은 당사자들 본인들한테 본인 스스로 번뇌만 빠뜨리게 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 법주 같은 뭐 또 대단한 학자도 있지만
그 학자들의 통속적인 세사의 이 분리로 안 맞아서 하류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안 맞아 틀려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방송을 보는 즐거움 또 가끔가다 학술이 나오니까 흥미도 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하지 본인들을 그 스스로 슬프게 본인 스스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 상담에는요 우리가 돈이 1원이 있고 조가 있고 경이 있듯이 보통 우리 집에서는 상담료를 제가 옛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오시게 하려고요. 그러면 저의 실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로 간다면요 굉장히 고가의 돈을 받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10만 원을 받는데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기본 저희가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대단히 어려운 거는 억 단위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어딨어 거짓말 같아 천만에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돈 갖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질책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뭐 법주가 맞네 안 맞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저는 정말 쪽지게처럼 맞추려면 억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우리 주변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조그만 어려운 거 하면은 기본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10만 원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일종의 저한테. 팬 서비스군요. 예, 팬 그렇습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를 논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또 가끔씩 학술적인 얘기는 유익하게 그렇게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뭐 악플이나 이렇게 디스글을 쓰시는 분들은 절대 사주를 안 보죠. 예. 그게 이게 예.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 본심입니다. 예, 네. 그래도 뭐 방송의 95% 이상은 법주님의 광팬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법주님 하면은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정말 방송 도중에 198패를 받으시오 이거 한 방으로 그냥 사람들을 그냥 전 세계인들을 자질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핫 이슈들마다 인물들의 사주를 풀면서 이제 그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명리학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이제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좌우 호위무사 부처님으로 치면은 그 호법신장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그 김성훈 경호차장과 네.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두 분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네. 해서 이제 경찰의 3번의 소환에 불응하고 네. 체포영장까지 받으면서 이제 경찰의 긴급 체포도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 두 분이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반려해서 윤석열 대통령 곁으로 돌아가신 경호 업무를 네. 하고 있고 또 이제 한 분인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역시 오늘 이제 풀려났습니다. 네. 예. 네. 야, 그래서 이 법주님께서 그때 그 사주풀이 하면서 이 두 분의 사주가 정말 대단한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응? 무인 중에 무인이다. 네네. 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오늘 또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풀려나면서 이 법주님의 이 사주풀이 정말 재밌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강우 경호본부장이 풀려난 거에 대해서 네. 우리 법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이 놀라고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야 할 일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한국 경호원들 스카우트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과일에도 그렇고 우주에도 그렇고 지구에도 그렇고 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실, 경찰, 군인, 또 사법경찰, 뭐 또 이렇게 경비 또 뭐 여러 부류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핵의 그 기운에서 충성심의 최고 핵이고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충성심으로 뭉쳐있는 핵입니다. 아마 저 이북에 그 김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이거를 보시고 굉장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왜?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세뇌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호원 그렇죠. 본분을 다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경호실에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도 대통령, 황제, 중국에도 있지만 연산군의 그 넷이 굉장히 그 7명인가 8명 왕을 모신 처선이 아버지, 아유, 나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분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충성심의 핵으로 아까 그 김시희 씨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무인 중에 무인입니다. 정말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자 생이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뭐 삼재를 그렇게 중요시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명리에서는 사주팔자를 갖고 형충, 파해, 합이냐, 충이냐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불가에서는 삼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재팔란 관제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나는 분은 맨날 매년 삼재가 들었다 그래. 일이 안 풀리니까 매년 만나는 해마다 저는 삼재가 들었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든 거는 이제 삼재가 나갔네 그러더라고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저 입춘이 돼야 돼요. 네. 을사년의 올해 새로운 삼재는 어제까지만 해도 입춘 전까지만 해도 신자진, 원숭이, 쥐, 우리 대통령 쥐띠, 또 용띠, 새띠가 삼재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새롭게 오는 을사년에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고 해서 해묘미가 삼재에 들기도 합니다. 9년마다 한 번씩 듭니다. 삼재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숭이 뛰니까 이제 삼재 벗어나는군요. 예. 언제 벗어납니까 저는? 2월 3일 이제 입춘 지나면서. 2월 3일 벗어나나요? 예. 그럼 전 2월 3일부터 저희 방송이 급성장하겠군요.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불교적인 측면에서 예. 그 명리가가 삼재를 막 얘기하면 여기서 보는 분들 아주 우수한 분들이 저를 조금 하리로 봅니다. 그래서 저 예. 불가에서 얘기할게요. 예. 그래도 불가에서는 삼재를 인연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9년씩 3년에 드는 삼재는 순환되는 이 기운에서 매년 그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악삼재인 것 같습니다. 경자 갑진년이 마지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악삼재가 벗어나면은 다시 한번 그 음력 1월이 되면은 제왕의 운기로 다시 갑니다. 몸은 비록 영하의 몸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삼재는 굉장히 삼가하고 경계하라는 의미이니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조금 길어져도 좀 지루해도 들으십시오. 돼지띠, 토끼띠, 양띠라면 돼지띠에 있는 사람은 좀 더 조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을사년 뱀이잖아요. 예. 뱀은 돼지를 보면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큰 입으로 굉장히 돼지가 맛있다고 확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뱀이 돼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돼지가 뱀을 좋아하는 거죠. 예. 예. 애기 돼지니까 1월이니까. 그러니까 1월 이런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물론 돼지가 그러니까 애기 돼지는 뱀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 아나콘다라든지 비단뱀 만나면 사람도 호랑이도 악어도 예. 그냥 먹는데 예. 애기 돼지 정도에 그냥 그렇죠. 낼름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돼지 때는 음력 4월까지는 서로 부딪히고 흉살이 오고 이러니까 매번 조심하고 은연자중이 요구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삼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아니 전 돼지띠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원숭이띠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원숭이띠. 예. 그러면은 우리 저 공주님께서도 삼재 안 아주 말띠예요. 말띠.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토끼띠, 양띠가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고 아니면 더 어떻게 토끼띠, 양띠도 해드릴까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왜냐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토끼띠나 양띠들 많아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은 우리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 글 올라오시는 거나 또 뭐 방송 후기 글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순한 양처럼 또 토끼처럼 아주 귀엽게 이 글들을 써주시면 특히 이제 다 법주님 팬들인데 아 그래요. 참고로 뭐 제 편은 거의 없더군요. 예. 그래 토끼띠하고 양띠는 보편적으로 천덕, 반환살이나 천덕, 월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무난하게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나 이제 경기가 음력 7월 8월 지나면서 조금은 상승세를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뭔가 창업을 하고 일을 벌리신다면은 누구와 합작으로 동업을 해도 좋습니다. 둘이 동업보다는 한 셋, 넷이 동업으로 합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합작을 하란다고 해서 기회생 같은 돼지띠 같은 사람이 혹시 여유 자금이 있어서 뭐 자영업 같은 걸로 전환 시도를 하려면 이거는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토끼띠나 양띠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기회생 같은 경우는 절대 자영업이나 펀드나 주식 이런 투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같은 돼지띠래도 신해생이나 계생 같은 경우는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이 담보되는 올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와 좀 반복이 되고 동료와 좀 이견이 된다 해도 조금만 참고 인내를 하시면은 하반기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쨌든 개인의 사주와 대주 및 분석하는 건 필수이니까 부분적으로 나쁘다 좋다라는 그 삼재의 기운을 어떤 나쁘다 좋다로 단정적으로 짓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세간의 평들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립니다. 예. 매우 뭐 훌륭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디스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여걸은 여걸이에요. 내가 보니까 김건희 예. 여사가.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부분 이제 각 가정사에서도 구속되면은 가족들 면회가 제일 1번이죠. 네. 예. 제일 1번인데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아우 저런. 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지금 만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아니 뭐 지아비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가 네.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면회만을 허용을 하고 네. 그 외의 면회는 전부 다 이렇게 단절시켰어요. 네. 예, 이유는 이 뭐 증거 인멸 뭐 이런 이유로.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할 수 없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말이 많아야죠. 네. 특히 우리 저기 여성분들, 어머니분들이 네, 네. 같은 여성으로서 네. 또 뭐 같은 집안의 아내로서 네. 아니 셋째 대한민국 법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노? 네. 아니 내 남편이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옥살이 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지금 면회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붙는 게 어딨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법조님이 이런 경우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옛날에 그 어느 대통령 있죠. 노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그 노 대통령이라시면 노태우 대통령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저기 그 젊으신 분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대통령. 왜냐면 노 대통령 그러네. 두 진짜 분이 또 두 분이 계시니까. 오 진짜. 그러고 보니까 노 씨들이 대통령이 두 분이 나왔네요. 야 노 씨- 대단하네요. 노 씨의 막강한 파워풀하네요. 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노 씨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유 우리 예. 대단.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 대단한 그게 기억에 새로운데
그 권 여사님 집안의 어떤 이념적인 문제, 공산당이니 뭐 이런 적인 문제가 이제 논란이 돼서 저도 뭐 제가 뉴스를 보는 건 아니지만 제 귀에까지도 들렸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께서 경상도 말로 그라머 내 마누라를 뭐 버리란 말인교랬나 뭐 어떻게 했죠? 내 마누라를 뭐 바꿔치기 할까요? 버리라는 말인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판세를 확 뒤집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 뭐 그러면 뭐 그렇다면 내 마누라를 버리라는 말인겨. 예.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경상도 말로 아줌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는 그 감동이 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지지하는데 많이 선거 그게 같다고 봅니다. 그것처럼 어느 가정사든 마누라 특히 조강지처입니다. 마누라 잘못거리면요 이거 난리나요. 그 사람들 역풍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아유 우리 아름다운 김건희 여사님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런지 부설이 많이 따르고는 있지만 남편 면회도 못 가게 한다면요 그 뭐 공수처인가 거기서 막아버린다면 음력 무인월 되면서 운세 판세는 여자분들 우리 조강지처 아니어도 마누라 아줌매들의 운기 그 말로 인해서 운세 판세가 뒤비집니다. 아유 참 이거 또 한번 써야 되겠네.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수주 제주 제가 엊그저께 수주 복주 저번 방송할 때 당태종 얘기하면서 그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물이 곧 백성입니다. 물이 곧 백성민. 참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과유불급 이 사자성어를 본인들도 저쪽도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들 저쪽에 명심하세요. 과유불급 수죽제주 수죽복주 민심은 곧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띄운 배를 훌라당 전복시키기도 한다. 판세가 돌아가기에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르네요. 질문에 대답을 제가 잘 했는가요? 지금 뭐 그 공수처가 민주당은 이 등잔불 밑이 어둡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네. 정말 뭐 조금 전에 법정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국민들로부터 야 이건 너무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하다 지금 네. 봐도 너무 과하다 이런 민심들이 지금 저변에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은 이 사실 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 한국갤럽과 함께 이 지난 16일, 17일 18세 이상 대한민국 성인 남녀 1,400명에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쭉 발표되었습니다만은 이 정권 연장이 이 정권 교체를 뛰어넘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봐지고 또 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6개월 만에 역전했습니다. 네. 오차범위 밖으로. 네네. 그리고 또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정말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 지지율 1위, 이 보수 진영 내에서 네. 물론 이제 뭐 그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말이죠. 네.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1위, 이 뭐 심상치가 않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네네. 이 법조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은 네.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난세의 영웅이다. 제가 문수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주가 저번 방송에서 문수보살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관음보살님께서 저한테 신통력을 넣어줘서 영통으로 딱 그 사람 문수보살이야.
세상이 불러내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씨, 금, 극, 목, 금금목 눈치 보지 않고 난세의 영웅으로서 자기의 소신껏 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기가 난세의 영웅은요 시절이 그를 불러내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뭐 정치인이 될래 뭐 내가 나가서 뭐 어떡할래가 아니라 시절이 김문수 너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힘을 실어줘라 근근목하라 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이고 가슴 아프네요. 아까 김건희 여사님 우리 아름다운 김건희 여사님 면회도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아유 참. 시대가 부르고 국민이 부르면 예. 그건 답이 없는 거, 이일자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제 이 지지율을 가리켜서 이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정치에서는 예. 지지율이 높으면 무조건 장땡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31%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율로는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여의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가장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은 많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되고자 하는 춘추 전국 시대도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그 조조같이 조조도 처음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왕이나 황제가 되려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기로 사람을 뭐 짓밟아가고 백성을 짓밟아가면서 하려고 한다고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어느 날 뚝딱 떨어지는 게 왕이고 황제입니다.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입춘이 옵니다. 예.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선전을 응원하면서 자 어찌됐든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면은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야죠. 자 그 16일, 17일 양일간 전국 1,004명의 성인 남녀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에 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무려 7.5% 오차범위를 완전히 벗어나서 역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깜짝 놀라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특히 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네. 이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연장을 원하고 있고 당연하죠. 보수 진영에서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이후에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 네. 정권 교체는 안 된다. 네. 그 정권 연장이 48.6%, 정권 교체가 46.2%, 정권 연장이 앞섰어요. 물론 뭐 오차범위 내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권 연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 지금 재역전 현상, 네. 이거 법조님 어떻게 우리 사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 사주는 사즉생 죽어야 살아나는 비가 우리 윤 대통령이 경자, 무자, 경진, 을사년에 예. 지금 이제 영어 이렇게 몸에 되어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살고 이런. 그리고 요게 이제 또 편인성이라고 해서 편인은 우리 저 계모가 우리 애들 옛날에 막 때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갖다 보시는 거 아니지만 요거는 설명하려면 좀 길은데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겁니다. 맞을수록 맷집이 있고 뭐 쉽게 설명하자면 맞을수록 두들겨 맞거나 맞을수록 그 맷집이 단단해진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편인성이거든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육친으로 어머니냐 아버지냐 이렇게 따질 때 있잖아요. 이거 매예요. 매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무토 들어가는 거예요. 진으로 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저희가 있어요. 영화 잘 아시니까 잘 아시겠네. 죽어야 사는 여자가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 옛날에 영화가 저기- 있었죠. 예. 그거 기억하세요? 예, 그럼요. 나 그 제목 보고 굉장히 예. 그때는 어머 참 저기 재밌게 느껴졌는데 그 영화 제목에 딱 맞는 사주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야 사는 사주다. 응?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역주행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여기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민심을 이기는 것은 진심이고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진심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윤통이 일관성 있게 진심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윤통이 그 민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갑자기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올해 을사년에 경진월이거든요. 음력으로 3월이 경진월의 진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몸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이거 있잖아요. 나 이게 보이네. 역전이고 떠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고 이거 양금 상 하도 이제 상 양금 상살 이 경금이 이렇게 붙으면요 음력 3월과 4월입니다. 음력 양금 상살이라고 해서요. 왜 우리 뭐 잡을 때 기계 같은 게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기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분쇄되죠. 예, 이런 현상이 있네요. 나 이거 지금 눈에 띄네. 양금 상살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음력 3월과 4월에 이런 기운이 있는데 일생에 한 번은 천우신조 그래도 관음보살님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는 나지만 일생에 한 번은 정말 크게 다치거나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맞지? 이거 경자 무자 이분, 응? 경경 이 사주 아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뭐 괜히 신이나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금상살 어마어마한 큰 쇠붙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일생에 크게 한번 다치게 하는데 정말 재수가 온붙은 가보대운이기 때문에 각하께 윤석열 대통령께 들어가야 돼. 가보대운에 와 있거든요. 좌우충 사맹지 사정방을 충을 하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슬프네요. 인간사를 살아가는데 걱정과 근심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정말로 복덕이 부족하게 부처님한테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 슬퍼하지 마시고요. 슬퍼하지 마시고 저 기도에는 독성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독성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서 제가 말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인간은 하늘의 복을 빌고 우환이 생겨나면은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기도를 올리는데 김건희 여사님 속성기도로 독성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198 기도 여러분,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정말로 이 독성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잠시 보겠습니다. 일반 절에 가면 삼성각이 있는데 삼성각에 모셔진 신령 중에 한 분이 나반존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자 여러분. 그래서 나반존자이며 따로 독성각을 지어서 그 나반존자를 봉인하는 절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반존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숭상이 되는데 정말로 기피를 논하지 말고 기도에 의심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198 기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독성 기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서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은 기축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대안입니다. 조만간 이 동태 그 차가운 겨울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의 시간이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5대 조상님께 기도하시고 반드시 설날에 제사를 지내시고요. 오늘 양금 상사를 물리치는 독성 기도로 우리 198 기도에 매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 다시 한번 추가로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진선명가 010-8322-5013